네, 안녕하세요. 대웅쌤입니다. 우리 이번에 시행되었던 2021학년도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간 고2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등급 컷을 좀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어려워했던 시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 그러면 제가 1번부터 30번까지 모든 문항 한번 촬영해 볼 테니까, 해설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죠. 1번 문제 시작합니다. 간단한 지수법칙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의 마이너스 제곱 곱하기 9라는 녀석은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에 2분의 3제곱 하게 되면 이 녀석은 3의 마이너스 제곱 곱하기 3의 약분 이렇게 되는 거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세제곱해서 둘이 더하게 되면 3이다. 그러므로 정답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로그 사칙연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밑이 똑같은 로그에 대해서 뺄셈을 한다라는 것은 진수끼리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2의 3분의 48. 그러므로 이 녀석은 로그 2의 16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16은 2의 4제곱인 거니까 4 이렇게 바로 쓰겠습니다.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어서 넘어가 보죠. 코사인 함수의 주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코사인 원래 주기는 2파이짜리가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x 앞에 3분의 1배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만큼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6파이다.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의 곱이 64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비 중항에 의해서 이 녀석은 다섯 번째 항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요. 이 값이 64라는 건 다섯 번째 항이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섯 번째 항 물어보고 있네요. 마침.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5번 문제.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때 함수의 극한 값을 구하고 있죠. 물어보고 있죠. 일단 마이너스 1로 갈 때 요극한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면은 함수값이 향하는 것은 여기 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로 갈 때 좌극한을 또 구하라고 하네요. 1보다 작으면 3이 가까워질 때 이때 향하는 값은 여기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와 1의 합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정답 5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0과 2분의 파이 사이의 각, 즉 1사분면에 있는 각 세타에 대하여 코사인과 탄젠트의 곱이 5분의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탄젠트라는 녀석은 코사인분의 사인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 이 값은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는 걸 준 거고요. 네, 그렇죠. 이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는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됐죠. 그러니까 이 값은 1 마이너스 25분의 9. 그래서 여기가 25분의 16. 코사인은 1사분면에서 양수입니다. 제곱해서 25분의 16 되는 수는 5분의 4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네요. 7번 문제.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25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항이 2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이걸 한번 이렇게 표현해보죠. 네 번째 항을 한번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항이라는 거는 x로부터 그만큼 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라는 건 x로부터 공차 2개 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25다. 마찬가지로 여덟 번째 항이라는 거는 네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 4개만큼 더한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 값이 23이다. 이거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연립해서 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2x 더하기 d가 25다. 그리고 이 식이 주는 거는 그냥 그대로 x 더하기 4d가 23이다. 그러면 이 위의 식을 한번 4배해서 한번 써보죠. 위에다 써보겠습니다. 8x 더하기 4d 이 값이 4배 하면 100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차를 하게 되면 d가 소거되면서 x의 값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7x 요 녀석이
100에서 23 빼게 되면은 7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x는 11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은 그러면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네. 이게 자꾸 포인트가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잠시만요. 이거를 네, 됐습니다.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녀석을 평행이동했더니 이 7,5를 지나고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평행이동한 식을 한번 세워보게 되면은 이 녀석은 y는 3의 x-m제곱 더하기 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점근선이 y는 2라는 거는 여기 있는 상수 부분이 점근선 얘기하는 거죠. 이 값이 2라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5를 지난다라는 거는 대입하면 등호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은 5는 3의 7-m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으로부터 3의 7-m제곱은 3 얘기할 수 있고요. m 값은 그러면 얼마면 된다? 6이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므로 m과 n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은 8,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능하고요. 9번 문제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AB, AC가 길이 똑같은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그 사이의 각이 세타래요. 세타는 0과 파이 사이의 각이고요. 삼각형 넓이가 1보다 크도록 하는 모든 세타의 값의 범위가 이제 알파와 베타 사이, 그러니까 뭐 삼각 부등식 이걸 풀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대략 그려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A, B, C 이렇게 있다 봅시다. AB 길이가 2래요. AC 길이도 2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사이각이 세타. 이때 이 넓이를 구한다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변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끼인다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죠. 이 값이 얼마보다 크도록? 1보다 크도록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푼다라는 거는 그러면 양변이 나눴을 때 이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크도록 하는 세타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0과 파이 사이 각 세타에 대해서 일단 삼각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게 되면은 사인 함수 그래프 이런 식으로 원래 있는데 그렇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인 거죠. 여기가 2파이 2분의 1짜리 라인은 이런 식으로 존재할 겁니다. 여기가 y는 2분의 1짜리 그렇죠? 그래서 이 2분의 1보다 크도록 하는 거니까 딱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 각과 여기 있는 요 각 사이에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사인값이 더 크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인이 2분의 1 되는 각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사분면에서는 6분의 파이, 이거는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6분의 파이인 거고 그리고 2사분면에서는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므로 따라서 알파와 베타 사이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 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알파가 6분의 파이고 베타가 6분의 5파이인 거니까 2알파 더하기 베타는 6분의 7파이가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므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10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저 곡선 y는 x제곱과 y는 루트 nx 직선이죠. 네,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fn이라고 하는데요. 이 fn의 제곱의 역수, 그렇죠? 이 녀석의 시그마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0,0은 나와 있으니까 따로 얘기하지 않을 거고 요것만 좀 잘 구하면 되겠네. 좌표만 알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주면은 fn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식 세워봐야 되겠다. x제곱은 루트 nx. 이 방정식을 푼다는 게 교점 x좌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x를 묻게 되면은 x-루트 n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 두 개가 하나는 0이랑 하나는 루트 n 된다. 여기가 루트 n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점의 좌표를 얘기한다면 x좌표 루트 n인 거고 y좌표는 대입을 통해서 n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fn의 제곱이라는 거니 원점과 루트 n, n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n제곱
더하기 n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역수에 대한 시그마 오케이.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게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제곱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보죠. 이거 부분분수를 취하게 되면은 그러면 요 녀석은 변환이 가능하죠. 이렇게 n은 1부터 10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요. 그래서 이 앞에 거에 대한 시그마를 쭉 취하게 되면은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0분의 1까지죠. 뒤에 거의 시그마를 쫙 취하게 되면 이 녀석은 얘는 2분의 1부터 11분의 1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걸 이제 빼게 되면 위에서 아래를 그래서 다 소거가 되면서 1-11분의 1을 통해서 정답은 11분의 11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양수 P에 대하여 두 함수 fx와 gx 각각 식이 나와 있고요. fx의 점근선이 gx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한대요. fx의 점근선은 저 식으로부터 x는 p라고 얘기하겠죠. 여기가 xp예요. 그렇죠? 요게 만나는 두 점이 각각 a와 b. 그래서 여기가 a인 거고 여기가 b인 거죠. 그렇죠? a 좌표하면 바로 구해봅시다. x가 p일 때의 값인 거니까 요 a의 좌표는 p, 2의 p제곱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gx의 점근선이 fx와 만나는 점 c라고 하는데요. 이 점근선인 이거죠. 여기 상수항 여기 y 일자리인 겁니다. 1. 그러면 이 점에 이제 y 좌표는 1로 주어져 있는 거니까 x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식을 세워야 되냐면 요 fx가 어떤 x일 때 얘가 y 값이 1 되는지를 세워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 2의 x-p 이 값이 1 나오도록 한 x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거로부터 x-p가 2면 되는 거니까 x는 p 더하기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 x좌표는 p 더하기 2가 되더라 얘기할 수가 있다고. 넓이가 6이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요 거리를 높이로 삼게 되면은 p서부터 p 플러스 2까지의 길이인 거니까 여기 2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 곱하기 얘 나누기 2가 6이 되려면 요 녀석은 얼마 나와야 되지? 얘가 6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요거 해당하는 게 여기 있죠. 따라서 2의 p제곱 더하기 1이 이게 6이니까 소거하게 되면은 5되고 p는 로그 2의 5가 되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가죠. 수열 AN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항을 정의하는 방식이 전 항의 어떤 값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위의 걸 따라가고요. n이 짝수일 때는 아래 걸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 항이 5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7번째 항을 추적을 해볼 텐데 봐봐. n에 7 한번 대입해 봅시다. A 8은 n 7 대입한 거니까 위의 걸로 가야 되겠죠? 로그 2의 A7이다. 근데 A8이 5라는 건 이걸 통해서 A7은 2의 5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A7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식에다가 n에다가 6을 대입해보죠. 그러면 A7은 하고 n 6 대입한 거니까 짝수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A 6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6제곱 다시 A 7제곱이 2의 5였던 거니까 이걸 통해서 다시 여기가 지금 2의 5제곱인 거죠. A 6제곱은 A 6은 여섯 번째 항은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위랑 아래를 합하게 되면은 36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정답은 1번 되고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넘어가죠.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중심각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해요. 일단 세타는 얘가 그렇죠? 0과 2분의 파이 사이의 각이고요. 각의 크기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8세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두 동경이 나타내는 게 일치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8세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이럴 때에는 둘이 뺐을 때 그냥 회전수만 남게 되는 거잖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7세타라는 게 2n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해봅시다. 그러면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인데요. 7세타는 2n파이 꼴로 표현돼야 한대. 그러면 요 식에다가 양분의 7을 곱하게 되면 7세타의 범위가 그렇죠? 0부터 2분의 7파이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7세타는 2n파이 꼴로 표현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2 곱하기 정수파이죠. 그렇죠? 여기다가 2분의 7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2파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7세타가 2파이인 거니까 세타는 7분의 2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때 부채꼴 넓이 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잖아.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2짜리였습니다. 2의 제곱 그리고 세타가 7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7분의 4파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4점짜리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0부터 5 사이에서 fx가 다음과 같이 로그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진수에 들어간 녀석이 어때요? 얘가 이차 함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밑이 3짜리, 즉 증가하는 밑을 가지더라. 이거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진수에 있는 저 함수 값이 최대일 때 f가 클 것이고 얘가 작을 때 f는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2 더하기 로그 3의 4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범위 0과 5 사이에서 일단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 축이 3인 걸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x제곱 바 6x로 시작하는 거니까 0부터 5까지 제한된 범위를 입력하게 되면은 0이 더 멀리 있어요. 이런 식으로 5는 좀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 3으로부터 0까지 더 멀잖아. 그러니까 더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값을 구하게 되면은 이 값은 0 대입해 봅시다. k 나와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가장 작은 값은 3일 때 발생하죠. 이때 3 대입하게 되면은 9 마 18 더하기 k가 되는 거니까 k 마이너스 9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진수가 k일 때 발생하고 k-9일 때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을 해보죠. 로그 3의 그러니까 맥시멈과 미니멈 합은 로그 3의 k 더하기 로그 3의 k-9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끼리 곱해서 얘기할 수 있죠. 다음에 k 곱하기 k-9 근데 이 값이 얼마가 되도록 하니? 2 더하기 로그 3의 4가 되도록 하는 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밑이 3짜리인 로그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 녀석은 2가 로그 3의 9죠. 예, 로그 3의 9, 4, 36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값이 36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차 방정식 마무리하죠. k제곱 마이너스 9k가 36이어야 되는 거니까 빼기 36이 0이어야 돼. 인수분해 가능하죠. k 마 12, k 더하기 4. 그래서 이게 0이 되기 위한 9보다 큰 k 값은 1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15번 문제로 넘어가죠. 벌써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문항수만 보면요.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요 녀석이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어떤 수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져줘야 되는 걸 보면은 요 녀석의 뭘 따져야 되냐면 얘의 부호를 따져야 되고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그리고 이 뒤에 녀석, 요 n, 요 녀석인 뭘?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이걸 따져야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근데 n이 홀수이기만 하면은 실수의 개수는 항상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fn 한번 이렇게 얘기해볼까? 1 나와 언제? n이 홀수일 때.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좀 분류해 볼 텐데 여기가 2 나올 수도 있고 1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 있어요. 언제? 이거 n이 짝수일 때잖아. 그렇죠? n 짝수이면서 제가 요 녀석을 그냥 a라는 거 안 나왔으니까 a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a. a가 양수일 때. 그렇죠? 그리고 한 개 언제 나와? n이 짝수이면서 a가 0일 때. 그렇죠? 그리고 언제 0개 나옵니까? n이 짝수이면서 a가 음수일 때. 이런 식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F2부터 F8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기해 볼 수 있다고. F3, 5, F7. 이게 홀수에 대해서는 각각 1 나오는 거니까 이 세 개 합은 얼마? 네, 3 돼요. 그죠?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 F2, F4, F6, 그리고 F8 이것만 잘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A라는 게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저 녀석의 값을 한번 그래프 통해서 추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2차 함수꼴로 표현됩니다. n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만나는 녀석이 2분의 5랑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2분의 9라는 걸 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잘 봅시다. n이 2라는 거는 분명히 2분의 5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여기가 2죠. 그렇죠? 2일 때 양수네. 그럼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네, 2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4라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사이에 있죠. 그래서 4일 때는 음수의 짝수 제곱근 0이죠. 그 다음에 6이랑 8은 각각 오른쪽에 있는 걸 확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수의 짝수 제곱근인 거니 각각 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합을 구한다면 얘는 6이 되겠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더하게 되면 9가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16번 문제. 식이 좀 복잡스럽습니다. 네. 자, AN이라는 수열을 K분의 1이라는 녀석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정의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때 어떤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야 되냐면 요 스타, 요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야 됩니다. 자, 귀납법으로 증명할 거고요. 첫 번째 보죠. 귀납법의 첫 번째 스텝은 일단 가장 작은 자연수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 하고 나와 있는 거죠. 좌변을 보게 되면은 그냥 a1만 남는데요. 우변은 a2 빼기 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우변에 1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1 대입하게 되면은 4분의 1 곱하기 2 그리고 2a2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2분의 1인 거니까 2분의 1을 분배하게 되면은 여기에 남는 게 a2 빼기 2분의 1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 가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그 값이 1이래. 이게 왜 되는 거야? a2 빼기 2분의 1이 왜 1이야? 그러니까 a2가 2분의 3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해보면 돼. 저거 간단하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a2라는 거는 n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였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임의의 자연수 m에 대하여 저 스타라는 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 자연수의 성립함을 보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확보되어 있는 식은 요거죠. 요게 우리한테 지금 확보되어 있는 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양변에 n자리 n 플러스 1 대입했을 때 그 등식을 만들어내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이자 목표 설정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거냐면 자 여기 요 줄을 보게 되면은 확보되어 있는 요 식에다가 얘가 추가된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양변에 뭘 더하는 것 같냐면 요 마지막 항을 더하는 것 같아요. 요 녀석을 더해서 식을 진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했을 때 변이 여기 좌변 이거고 그 다음에 더했을 때 이걸 여기다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추가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맞죠? 자, 이때 요 녀석을 지금 는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좀 묶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얘를 좀 분배를 해서 한번 써볼까요? n 플러스 아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요 녀석이랑 얘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잘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라는 거고요. 지금 얘가 이게 분배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거에 대한 전개가 여기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의 전개랑 이 파란색이랑 묶어서 여기 표현해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배되었을 때 이 녀석이랑 파란색 네모랑의 공통인 게 n 플러스 1 가지고 있고요. a n 플러스 1번째 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곱으로 묶은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거에 남는 거는 뭐냐면 4분의 m 곱하기 2, 즉 2분의 m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뒤에 거 남는 건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여기 나에 들어가는 게 2분의 m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줄 보겠습니다. 얘랑 얘를 보게 되면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어차피 뒤에 건 똑같아요. 그렇죠? 4분의 m, n 플러스 1은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 덩어리를 잘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위에서는 a n 플러스 1번째 항이고 아래에서는 a n 플러스 2번째 항. 그래서 얘를 뭔가 얘로 표현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해 볼 거냐면은 a라는 수열은 결국에 어떤 이 k분의 1이라는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써볼까? 이 a n 플러스 2번째 항이라는 건 분명히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 n 플러스 1번째 항은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k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를 빼개주는 어떻게 됩니까? a n 플러스 2번째 항 빼기 a n 플러스 1번째 항이 뭐만 남는 거야? 이 k분의 1이라는 수열에 n 플러스 2번째 항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m 더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a n 플러스 1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n 플러스 2분의 1을 뺀 거로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요 녀석을 대입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대입하자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 그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공간을 한번 잘 써볼게요. 여기 n 플러스 1 얘 자리에 지금 이거 쓸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나에 있는 2분의 m 더하기를 제가 분모 2로 통분해가지고 2분의 m 플러스 2 이렇게 써보죠. 그렇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것 같아? 얘를 앞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요 2분의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은 박싱을 하게 되면은 요 녀석이 정확하게 뭐랑 일치한다? 여기 들어가는 거랑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다에 들어가는 요 녀석이 n 플러스 2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답을 이제 내보죠. 가나다 다 구했습니다. 가에 알맞은 수 P는 2분의 1이죠. 그죠? 나 다에 알맞은 식을 FG라 할 때 F는 2분의 M이었어요. F가 2분의 M. 그리고 다에 알맞은 요 녀석이 M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거 한번 써보죠. 따라서 P 더하기 G3이 분모예요. G3 5분의 1분의 그리고 FO 2분의 5가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더하기 번분수 계산하면 2분의 25 되죠. 그래서 2분의 26은 1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7번) 문제. 자연수 n에 대하여 0부터 2의 n 플러스 1제곱 사이에서 저 사인 함수라고 할까요? 그래프가 y는 n분의 1과 만나는 점에 x좌표 합을 xn이라고 한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뭔가 삼각 방정식의 해들의 합을 xn이라는 수열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요 삼각함수, 요 사인 함수의 일단 주기를 좀 파악해보자.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이 녀석이 몇 번 반복되는지 이런 걸 좀 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주기를 구하면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이짜리인데 x좌표 몇 배가 되어 있냐면 2의 n제곱분의 파이 배만큼 되어 있는 거거든. 나눠서 구할 수 있죠. 얘가 2의 n 플러스 1제곱 돼요. 뭐야? 얘랑 일치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사인 함수의 주기가 이 범위 내에서 한 번 반복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있을 때 여기가 딱 2의 n 플러스 1제곱 되는 거고 여기가 0이죠. 여기가 2의 n제곱 될 겁니다. 나누기 2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최대값이 얼마냐면은 얘 앞에 2배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2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렇죠? y축도 굳이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요 녀석이 n분의 1과 만나는 거. 자, n분의 1가 일단 n분의 1고 양수죠. 자연수분의 1인 거니까. 얘가 그러면 어디에 위치한지 잘 봐야 되는데 분명히 n이 1, 2, 3, 4 이렇게 넣게 되면은 2보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n분의 1은 이렇게 위치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그때 그 x좌표들의 합 하면 돼? 그냥 얘와 얘의 합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가운데 2배예요. 그렇죠? 얘 2배인 2의 n제곱을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xn이라는 녀석이 그냥 2의 n제곱이다. 그러니까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뭐가 된다? 시그마 n1부터 6까지 2의 n제곱, 즉 등비수열의 합을 그냥 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합 공식 써보죠. 2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이 2죠.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한 개수 6개니까 2 6제곱 마이너스 1 해서 이 값은 128에서 2 뺀 녀석 그래서 126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AN과 BN이 각각 첫 번째 항은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요.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의 다음 항을 생성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이 A는 그 AN과 BN, 그러니까 전항의 합을 통해서 A의 다음 항을 만드는 거고 B라는 녀석의 다음 항은 이런 코사인 값으로 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A 2021번째 항 빼기 B 2021번째 항 이걸 구하라고 하고 있네요. 이거 여러분들 일반항 구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높은 항, 되게 큰 항의 어떤 값을 구하라는 건 규칙을 발견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규칙 발견.
것만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잘 대입을 통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뭐마다 반복되는지 이런 거를 좀 파악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보자. AN 그리고 BN 써보죠. 첫 번째는 주어져 있어요. 1 마이너스. 그렇죠? A의 다음 항을 만드는 방법은 전 항끼리 합을 하래요. 0이죠, 그냥. B라는 녀석의 다음 항을 만드는 방법은 2 코사인 3분의 A 전항 파이. 그러니까 이 B 두 번째 항은 2 코사인 3분의 파이 해주면 되겠네.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여기 1 나온다. 오케이. 그러면 A 세 번째 항은 둘이 더해서 1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B 세 번째 항은 요 녀석을 대입했을 때의 이 값을 해주면 되는 거야. 2 코사인 0. 코사인 0은 1이죠. 그러니까 그냥 2가 된다. 그리고 둘이 더하면 또 3이죠. A 네 번째 항 3이고요. 그 다음에 네, 그렇죠. 잠시만요. 이렇게 되고 네. 네.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이 2 코사인 3분의 파이 또 뭡니까? 그러면 1 나오죠. 그 다음에 둘이 더했을 때 다섯 번째 A 다섯 번째 항이 여기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을 입력했을 때 2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얘기할 수 있고요. 또 A 여섯 번째 항은 둘이 더하면 2. 그리고 4를 입력했을 때 2 코사인 3분의 4파이,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곱하기 1을 하면 여기 마1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이 더해서 일곱 번째 항은 여기 1 되고요. 2를 입력하게 되면 2 코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끝났다. 반복되는 게 여기서 발견되네요. 요 녀석이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이랑 방식은 똑같죠. 그렇죠? 형성이 똑같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반복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기가 6개를 주기로 해서 반복된다. 2021번째라는 게 6개짜리가 몇 번 반복되고 남는 게 몇 번째냐, 이걸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을 이걸 나눠보죠. 이거 나눴을 때 얘가 336 더하기 이렇게 되나요? 다섯 번째가 남는다고 볼 수 있고, A 2021번째는 그래서 다섯 번째 이거죠. 4라고 볼 수 있습니다. B 2021은 여기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빼기 마이너스 2 해서 6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길이가 10인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반원. 반원의 점 P가 있다라고 해요. 이 P, B의 연장선, P, B 연장선상의 C를 잡고요. 어떻게 잡냐면 P, A와 길이 똑같아지도록 잡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O, 원의 중심이랑 이은 이의 선분의 연장선상에 또 뭐가 되도록? P, A랑 P, D 같도록 잡았습니다. 점 T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요 P, A,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아. 그렇죠? 근데 또 얘도 똑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이등변 삼각형이 잔뜩 나오는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있네요. 4사인이 3코사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요 각 세타에 대해서 이 코사인에 대한 3배와 사인에 대한 4배가 같다. 즉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요 녀석이 뭡니까? 얘가 4분의 3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통해서 그냥 바로 여기 얘기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고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반원, 봐봐 여기 A, B가 지금 요 원의 지름이죠. 그러면 요 각은 직각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보죠. 자, 이때 삼각형 ADC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죠.
먼저 볼 게 이겁니다. AD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AD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이 삼각형 PAD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떤 각이 필요하냐면 이 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어때?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면은 이 삼각형은 이등변이 됩니다. 그렇죠? 반지름 반지름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각이 세타였어? 네, 세타 돼요. 똑같아.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겠다. 자, 여기를 편의상 그냥 x를 하겠습니다. x제곱은 코사인 법칙 씁시다. 근데 그 전에 이 길이를 모르는구나. 이거 안 구했다. a, b가 10이었죠.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하는 게 AP 길이 됩니다. 하면 이 길이가 8인 거 알 수 있죠. 10 곱하기 5분의 4를 통해서. 여기도 구해놓읍시다. 여기 6됩니다. 네. 그래서 x제곱이 뭐예요? 8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세타 5분의 4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써놓죠. 그 다음에 또 요 길이가 필요한데 이거 y라고 해보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 8이고 이 길이 8인 거니까 이 각만 알면 되는데 이 각을 알파라고 해볼까? 알파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또 마찬가지로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요게. 그죠? 여기 알파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 코사인 알파라는 건 사실은 사인 세타랑 똑같아요. 5분의 3입니다. 그래서 또 해봅시다. y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5분의 3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좀 해보죠. 이게 128이죠. 128 곱하기 5분의 4죠. 128에서 128 곱하기 5분의 4 빼면은 128 곱하기 5분의 1 남으니까 5분의 128. 그래서 이걸 통해서 x는 루트 5분의 얘가 8루트가 되죠. 유리한 일단 안 해놓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녀석은 5분의 뭐예요? 128 빼기 128 곱하기 5분의 3인 거니까 128 곱하기 5분의 2가 남을 거예요. 2, 5, 6. 이걸 통해서 이 y 값은 루트 5분의 뭐가 된다? 16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휴. 자, 그럼 x랑 y 구했어. 뭘 알면 될까요? 그러면 요 각을 알면 되겠다.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변변 사인 끼인 각으로 넓이를 구할 거니까. 자, 요 각을 그럼 베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베타는 그러면 요게 지금 요 각과 요 각의 합으로 구할 거잖아. 그쵸? 베타는 여기 있는 요 각을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파이에서 세타를 뺀 다음에 나누기 2해서 요 나오는 거 아닌가? 얘랑 얘 똑같으니까. 그죠?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더하기 또 여기 있는 요 각도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이 이등변이 되니까 파이에서 알파 뺀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되겠다. 얘 똑같은 거니까. 그죠? 2분의 그러면 얘가 2분의 2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세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알파와 세타의 합이 뭐였죠? 2분의 파이였거든. 여기가 2분의 파이였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2분의 3파이인 건 4분의 3파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구합시다. 따라서 s는 2분의 1 곱하기 x 그죠? 루트 5분의 8루트 2 그리고 루트 5분의 16 곱하기 사인 베타 4분의 3파이에서의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다. 자, 는 하죠. 휴. 그러면 2랑 루트 2 두 개 약분시키죠. 이렇게. 그리고 분모에 있는 여기 2는 여기 8 쓰죠. 남는 게 뭐예요? 분모에 5가 남죠. 분자에 64가 남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고로 정답은 3번에 있네요.
이어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울기가 3분의 1인 직선 L이 있다라고 해요. 요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1짜리다.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이 이 로그 함수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점의 좌표를 각각 x1, y1, x2, y2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수 함수가 이 A를 지난대요. 그렇죠? 감소한 지수 함수가 A를 지난다고 합니다. 또 점 B를 지나고 이 직선 L의 수직인 녀석을 가져오는데, 그렇죠? 이때 그 녀석이 이 지수 함수와 만나는 점을 또 C라고 하고 있어. 그렇죠? A, B, C가 어떤 녀석인지 그 정체를 잘 알 수 있겠죠. 다 정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C의 X좌표, Y좌표를 각각 X3, Y3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A, B, B, C 길이가 모두 다 루트 10이라는 게. 자,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거는 X 증분분의 Y 증분이 3분의 1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해보셨어야 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x 증분분의 y 증분이 3대 1 비율이다. 근데 피타 정리에 의하면 3대 1 때 빗변은 루트 10이 되거든. 근데 요 길이 루트 10이라는 건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 1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 BC 길이가 또 루트 10이라는 건 3대, 그 전에 제가 이거 얘기 안 했네요. 이게 수직이니까 이 기울기가 마3인 거죠. 어쨌거나 1대 3 비율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1 되는 거고 이 길이가 또 3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볼 거냐면 A X좌표 여기 1이죠. X1이죠. 여기 X좌표가 뭐였냐면 X2였는데 요거는 X1으로부터 얼마만큼 더한 거? 3만큼 더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 CX좌표는 X3가 되는데 이 녀석은 X2로부터 또 1만큼 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X2가 X1 더하기 3이었으니까 이 값은 또 X1 더하기 4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x2와 x1의 차이가 3이라는 거, 길이 3인 거는 확인할 수 있죠. 니은 x3와 x1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이게 x3와 x1의 차이는 4죠. 그리고 y1과 y3, y1 여기 있거든. 그렇죠? y3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녀석은 뭐예요? 얘가 1만큼 더한 거에 3만큼 빼는 거니까 뭐예요? y1으로부터는 이만큼 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y1 빼기 y3가 2가 되니까 4는 2 곱하기 2다 라고 진술하는 건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넘어가 보죠. 자, 우리가 어떤 걸 얘기 안 해봤냐면 일단 로그 함수와 이 지수 함수끼리를 연결해 보진 않았거든. 그 연결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해볼 거냐면은 이 로그 함수와 직선 만나는 게 A와 B였던 거잖아. 자, 그러면 X1에서의 함수값과 X2에서 함수값의 차이가 1이다라는 거 이용해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디귿 여기서 A의 X1 더하기 3에서 X1 뺀 녀석이 얼마다? 얘가 1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나눠주게 되면은 X1분 X1 더하기 3 되거든. 그렇죠? 요게 1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값이 4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x1분의 x1 더하기 3이 4가 된다는 건 x1 더하기 3이 4x1, 즉 x1 값이 1인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 값이 지금 1 나온 거야. 요 값은 4죠. 그리고 요 값은 5가 됩니다. x좌표만 보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됐나요? 그리고 또 요 지수함수랑 연결을 안 지어봤잖아. 그렇죠? 요 c라는 점을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b 곱하기 그러니까 3분의 1의 5제곱이죠. 요 녀석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여기 값과 이 차이 난다. 그렇죠? 1 대입하게 되면은 b 곱하기 3분의 1, 1제곱 빼기 2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b에 대한 거 얘기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해보죠. 이걸 통해서 b 곱하기 3분의 1 묶었을 때 좀 불편합니다. 계산이 3분의 1의 4제곱 한 값이 2다. 그렇죠? 얘가 81분의 80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b는 243분의 80을 나눠서 쓰게 되면은 40분의 243 나와요. 그렇죠? 아우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 어떻게 구할 거야? 여기서 만난 다음에 얘랑 얘가 x좌표가 1일 때 만난 다음에 그렇죠? 로그 4의 a는 로그 다시 b 곱하기 b가 이거였죠? 40분의 2, 4, 3 곱하기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40분의 81 되나요? 따라서 a는 4의 40분의 81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b라는 녀석이 이렇게 된다는 거 구했고요. 그렇죠? a는 이렇게 되는 걸 구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해보자. a 제곱은 뭐가 나와요 여기서? a 제곱은 얘를 제곱하면은 지수에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니까 4의 20분의 81제곱 나옵니다. 그리고 4의 b제곱은 요만큼의 지수에 올리면 되는 거니까 4의 40분의 243 얘 둘은 어떻죠? 네, 다르죠? 이렇게 되게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막 어렵지는 않은데 계산이 조금 많아서 그렇죠? 좀 불편하다. 아,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통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5번으로 찍는 친구들이 많은데 기억, 니은까지 판별한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어서 정답률이 좀 낮지 않았을까, 그게 등급컷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21번입니다. 잠시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항이 b, 자연수라고 합니다. 공차가 마 4인 등차수열 an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저 시그마의 절대값 취해지는 녀석이 14 이상이 되도록 하는 b의 값을 작은 것부터 나열할 때 그 수열을 b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열의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a라는 녀석의 n번째 항까지 합을 제가 sn이라고 한번 해보죠. 첫 번째 항이 b고 공차가 마 4짜리인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sn 한번 버려볼까? sn은 2분의 n a1 더하기 an이죠. 그렇죠? 요거 제가 계산 생략하고 바로 얘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n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n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고, 자, 이런 녀석에 대하여 일단 요거는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2, 3, 4 이런 거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은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요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0,0 지나고 그리고 2분의 b 플러스 2,0 지난다. 그렇죠? 괜찮죠? 그래서 이거 위로 볼록한데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sn의 그래프입니다. 아, 정확하게는 sn에다가 n을 좀 확장시킨 녀석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점을 보게 되면은 이게 2분의 n 플러스 1가 된다. 그 다음에 절대값을 지금 취한 녀석이 어떤 14 이상임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절대값 취하게 되면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가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죠? 근데 다시 이제 확장시켰던 거를 축소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정체, 요 녀석에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점점점점 해서 자연수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1, 2, 3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점점점점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녀석을 뭘 넣건 간에 n이 얼마건 간에 이게 14 이상이 되도록 그러니까 요 녀석 아래에 뭐가 있어야 돼? 14라는 이렇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14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 그림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자연수가 여기 사이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왼쪽에는 이런 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에 뭐 이런 식 대충 뭐 이 정도의 양상이 펼쳐져야 그렇죠?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요게 n이 1일 때죠. 그렇죠? n이 1일 때 뭐야? a1인가? 그냥 a1, b네. b가 14 이상이어야 되네. 첫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자, 포인트. 이 함수가 x축과 다시 n축과 만나는 이 점이 뭐였냐면은 요거였거든요. 2분의 n 플러스 2. 요게 자연수이면 안 돼요. 그렇죠? 자연수라는 순간 어디가 찍혀? 여기 찍혀. 그러면 이때 함수값 0 되는데? 14보다 작은 점이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 찍으면 안 됩니다. 즉, 얘가 자연수이면 안 된다는 거야. 즉, n 플러스 2라는 녀석이 짝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n은 짝수면 안 된다. n 홀수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이 포인트가 어떤 홀수예요. 그러니까 n이 홀수인 거니까 얘가 2분의 얼마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컨대 뭐 2분의 17, 2분의 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과 그 후에 있는 자연수를 보게 되면은 요 수로부터 2분의 1만큼 뺀 거, 2분의 1만큼 더한 게 그 전의 자연수, 그 후의 자연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데 여긴 요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2분의 n 플러스 2로부터 2분의 1 뺀 거니까 헷갈리니까 이색을 할게요. 빨간색으로. 여기 있는 요 포인트는 2분의 n 플러스 1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포인트는 2분의 1 더한 거니까 2분의 n 플 3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 s에다가 요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걸 대입했을 때 요 값이 14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2분의 n 플 3 대입했을 때 값도 14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죠. 휴. 자, 그런데 또 이제 또 센스를 좀 발휘하게 되면은 이거 한 가지 줄여줄 수 있거든.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결국에 개형을 좀 보시게 되면은 얘가 점점 급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똑같은 2분의 1만큼 차이 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요 길이 요 높이보다 여기서 2분의 1만큼 떨어진 이 높이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등식이 14 이상 이게 성립하면 보일 때 가장 작은 거 하나만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 중에 작은 건 무조건 이거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를 굳이 안 써도 괜찮다는 거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무리 계산해보죠. 14 이상인가? 14 이상이랑 n이 홀수라는 거는 좀 명료하죠. 이거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s 2분의 n 플러스 1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요거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b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요게 항상 어때야 된다? 14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2차 부등식이죠. n에 대한. 그래서 그냥 계산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하려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여기 n 플러스 1제곱. 이거 약분 이것만 시킬까? 이렇게 더하기 b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이게 14 이상이다. 그래서 양변에 좀 2를 곱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2의 n 플러스 1. 그렇죠? 그리고 요게 28 이상이다. 네.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러면 얘가 잠시만요. 공차가 마사. 제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한 번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분의 n 플러스 1에서의 값이 14 이상이면 된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 n자리에 근데 뭔가 이상하다 했어. 이게 아니라 여기가 왜 이렇게 됐었지? 저 2분의 b 플러스 2잖아. 내가 아까 얘기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살짝 수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다 b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n이 아니라 여기가 b. 그렇죠? 그래서 혼동을 들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만 마무리 계산만 다시 하겠습니다. 2분의 b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이 14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대입하자.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b 플러스 1 이거의 제곱이 더하기 b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b 플러스 1 이게 14 이상이다. 그렇죠?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 곱하기 b 플러스 1 이게 28 이상이다. 전개를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 마 b제곱이랑 b제곱 나오죠? 마 2b랑 3b 나오니까 b 상수항이 마 1 여기 플러스니까 더하기 b는 27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게 너무 빨리 너무 일찍부터 2분의 n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이런 수열에 대해서 홀수이면서 14 이상이고 27 이상인 거 나열 좀 해보게 되면 27, 29, 31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녀석의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10번째에 있는 거는 이게 차이가 2씩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27을 삼게 되면 2씩 9번 더했을 때 10번째 항 나올 겁니다. 2씩 9번은 18이죠. 27 더하기 18은 45가 돼요. 그래서 이 합을 구하면 따라서 x라고 하죠. 2분의 항계수가 10개였습니다. 그리고 27 더하기 45 하면 얘가 7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60입니다. 네.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22번 문제. 자, 다시 쉬운 것부터 시작하네요. 10 코사인 3분의 5파이. 코사인 3분의 5파이의 값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냥 5라고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요. 네. 23번 마4랑 마2 사이에서 저 지수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최대값. 이거는 감소하는 위치를 가지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x가 작을 때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이라는 건 x에다가 마4 대입했을 때 값이죠. 3분의 1의 마4제곱 더하기 1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82가 된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 1보다 큰 두 실수 a와 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밑변환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스케일 같은 게 있긴 한데 밑변환을 쓰겠습니다. 로그 9 밑이 다 상용 로그를 바꿀게요. 10자리인 걸로 로그 루트 a는 로그 3분의 로그 9가 되고 로그 b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로그 9를 양변에 곱하면 분자에 가고요. 로그 b 나누면 여기 분모에 가겠죠. 자, 이거로부터 로그 b 분의 로그
루트 a는 로그 3분의 로그 9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각각 밑변환의 역을 취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로그 b의 루트 a 그리고 이건 로그 3의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2가 됩니다. 정답이 2가 되겠죠. 제가 한 가지 또 그 스킬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얘랑 얘를 이렇게 자리를 그래서도 빠르게 할 수 있다. 좋아요. 그다음에 25번 문제입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이런 관계식,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하죠. AN 제곱이라는 수열의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0이고요. 그리고 이런 수열의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계산해 보게 되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an bn 그리고 마이너스 3an 제곱 요 값이 16이야. 근데 an 제곱이라는 녀석의 시그마가 그렇죠? 얘 뭐였어? 10이었죠. 이걸 그럼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an 2 곱하기 마이너스 a에 대한 시그마가 10이었으니까 세배하면 30 이게 16이 나는 거야. 따라서 이 녀석은 32 한 다음에 나눠주게 되면 23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구하고자 하는 것도 또 6an 제곱 그럼 6배 an 제곱에 대한 시그마가 10이었으니까 6 곱하기 10 더하기 7 곱하기 an bn에 대한 시그마가 23이었으니까 7 곱하기 23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60 더하기 7 곱하기 23 하면 얘가 161이네요. 그래서 이 값은 221이 된다. 26번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함수 fx에 대한 극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fx가 일단 이 극한을 보게 되면 x가 무한대를 향할 때 2차식분의 fx가 1로 수렴하면 돼요. 그럼 이 fx는 2차 함수일 수밖에 2차 다항식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얘는 2x제곱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최고차항 개수비를 수렴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x가 1로 가까워질 때 분모 어디를 향해요? 0을 향해요. 그럼 분자도 0을 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거로부터 fx 빼기 3이라는 녀석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이 x-1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게 fx는 2x제곱 시작하는 거거든. 걔로부터 3만큼 빼도 2x제곱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항계수가 여기 2 있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건 몰라요. x 빼기 뭐 알파 꼴로 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거 나누기 하게 되면은 여기 똑같이 하게 될 거잖아. 그렇죠? x-1 요거에 대한 극한이 4라는 거 예, 빼고 나머지에 대입하게 되면은 뭐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1분의 2 곱하기 1 빼기 알파 이게 4라는 거거든. 그렇죠? 알파는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fx 빼기 3이라는 게 2배 x-1 곱하기 x-알파인데 알파 3이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4 대입합시다. f4는 3 더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이죠. 얘는 3 더하기 6 되는 거니까 9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네, 좋습니다. 27번 문제로 넘어가죠. 다음 로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데 일단 요거 뭐 풀기 전에 진수 조건은 만족하고 갑시다. 그래서 일단 요게 쓰이기 위해서는 얘 양수여야 돼. 즉 x는 1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게 또 쓰이기 위해서는 x는 마이보다 커야 돼요. 요 상황에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렇죠? 정의역을 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은 로그 진수끼리 곱했을 때
이 녀석이 1인 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밑이 10인 로그, 상용 로그로 취했을 때 진수가 10인 거니까. 그래서 밑이 10짜리라는 건 증가하는 거니까 이 녀석을 푼다라는 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절대값 진수끼리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떤 범위에서 x는 1이 아니고 그리고 x는 마이보다 큰 범위에서 우리 요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함수로 가져올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왼쪽에 있는 함수는 마 2, 0을 찍습니다. 마 2. 그리고 1, 0을 찍어요.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절대값이 그냥 바뀌어지잖아. x-1 곱하기 x 플러스 2. 2차 함수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 그릴 건데 x 1보다 큰 범위에서만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x가 1 미만일 때에는 이게 마이너스 취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을 1 미만에서 그려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요거 생략하고 여기 빵꾸 뚫어놓고 여기 빵꾸 뚫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이 범위. 됐습니까? 자, 그럼 요게 10 이하. 그럼 10이라는 게 얘랑 만나는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거슬리는 건 요 지점입니다. 이거. 그렇죠? 이 최대값. 얘는 x 얼마인 거냐면 둘의 딱 가운데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인 순간이죠. 대입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이거 얼마 나오죠? 2분의 3 나오나요?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하면 여기가 4분의 9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10보다는 한참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것보다 아래에 있도록 하는 게 여기 잔뜩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다. 오케이. 이 함수 부분은 이게 그냥 나왔을 때인 거니까 우리가 결국에 x-1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요 식이 10 되도록 하니 요 x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10인 거니까 마 12는 0. 그래서 x 더하기 4와 x 마 3은 0이죠. 요 x 값이 얼마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빵꾸가 아니라 꽉 채워넣으면 되겠다. 그러므로 정수 x 값은 나가서 마이너스 1 그리고 0 그리고 1 생략하죠. 2, 3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합을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네, 4가 되겠다. 그렇죠? 정답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네, 맞네요. 오케이. 자, 우리 이제 세 문제밖에 안 남았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세 문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8번입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답니다. 이때 AN이 모든 자연세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일단 가를 보게 되면 SEN-1이 다 1이랍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어떤 A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까지 합 내지는 세 번째 항까지 합 내지는 다섯 번째 항까지 합 이런 게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써보게 되면 S1도, S3도, S5도, S7도 다 0 된다는 거죠. 또 여기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A라는 수를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A1 근데 S1, A1인 거니까 이렇게 A1은 1 쓰겠습니다. 그리고 A2, A3 이렇게 있을 텐데 A 10까지는 그냥 하죠. 여기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항까지 합이 1이야. 세 번째 항까지 합이 1이야. 두 개 더하는 거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야. 합이 0이 1이야. 그럼 여기는 또 0이어야 되겠죠.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구만. 괜찮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수열이 또 등비 수열이래요. 이런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는 거는 B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저거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게
이거로부터 어떤 n번째 항이랑 다음 항 여기에 어떤 상수로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다음 항은 전전항에 어떤 상수 곱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적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항이 1이야? 그럼 여기 세 번째 항은 R, 다섯 번째 항은 R 제곱 뭐 이런 상황. 얘 R 세제곱, 얘 R 네제곱. 그렇죠? 두 번째 항 남겨놓고 얘 다다음 항 이거 뭐야? A2 곱하기 R. 얘는 A2 곱하기 R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렇죠? 이걸 알려준다고. 자, 그러면 S10 봅시다. S10은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인데 봐봐 여러분들 이게 두 개 더하면 다 0이라니까. 그렇죠? 그럼 1 더하기 A10은 남아요.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 33이라고. 되네요. 그러면 A10이 얼마야? 32가 되나요?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A10이라는 게 근데 제가 이걸 얘기 안 했구나. 헷갈리셨겠다. 어떻게 또 얘를 표현할 거냐면 자 아까 순서가 얘가 1이었으면 다다음항은 어떤 상수 R씩 곱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이러는 순간 두 번째 항도 얘기가 돼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 곱해서 A 더해서 0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R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더해서 0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R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여기는 마이너스 R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R 제곱 즉 그리고 뭔가 이상한데? 잠시만요. 1 빼기 R 제곱 그쵸. 헷갈렸습니다. 잠깐. 얘가 마이너스 R 제곱이 해서 따라서 얘가 32가 된다는 건 R의 5제곱이 마 30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R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휴, 자 S18 구합시다. S18도 마찬가지로 가다 보면 여기 A18까지 있을 텐데 이게 두 개씩 묶은 게 다 0이라니까 이렇게 여기도 0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1 더하기 A18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A18은 뭘로 표현되는데 마이너스 R의 몇 제곱? 9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1 더하기 마이너스 R의 9제곱 해주게 되면은 1 더하기 뭐가 됩니까? 512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값은 513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 A18이 왜 마이너스 R의 9제곱인지는 여기 보시면 규칙이 좀 보이죠. 얘가 여섯 번째 항은 R 세제곱의 마이너스 여기는 나누기 그러니까 요 항 번호랑 짝수 번째 항 번호랑 이 지수랑 나누기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유추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두 문제 남겨놓고 있네요. 이제 2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잠시 제가 지우개 좀 갈고 가겠습니다. 자, AB의 길이가 3이고요. AC의 길이가 4라고 합니다. 이런 삼각형 ABC에서 점 B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한답니다. 그렇죠? B에서 AC 내린 수선의 발 D라고 한대요. 그리고 C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 선분끼리의 교점 BD와 EC의 교점을 P라고 한대요.
각각 새로운 점들이 어떤 규칙으로 생성이 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때 어떤 정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 그리고 ADE의 외접원의 넓이의 차가 4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BC, 그러니까 이 삼각형, 이 삼각형과 그리고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ADE,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의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접원 나오면 뭔가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인 법칙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녀석 모두 일단 이 각이 공통이잖아, A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사인 세타분의 DE, 사인 세타분의 BC 뭐 이런 걸 통해서 각각 외접원의 뭐 반지름 이런 거를 좀 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B 길이가 3이었어. AC 길이가 4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AD 길이는 3 사인 세타야. 그리고 AC의 길이는 AE의 길이는 4 사인 세타야. 전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닮은 관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삼각형 닮은 ABC와 삼각형 ADE 닮음이다. 닮은 비는 몇 배 한 거? 코사인 세타 배 한 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있을 때 한각 똑같아. 그쵸? 걔 둘러싸고 있는 두 변이 3, 4인데 코사인 세타 배만큼 쫙 하게 되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넓이 b는 1대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걸 좀 잘 이용해 봅시다. 삼각형 BC에 대한 삼각형 ABC에 대해서 BC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죠. 그래서 이 길이를 제가 x라고 할게요. x 안 나와 있으니까 써봅시다. x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25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하니까 24 나오죠. 그렇죠?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걸 y라고 하게 되면은 y는 뭐가 되는 거야? x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여기다 지정을 해놓을게요. ABC 외접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 ADE의 외접원 반지름을 R2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세워야 되는 식은 뭐냐면 이 R1 즉 파이 빼버릴게요. 빼기 R2 제곱 요게 뭐가 된다? 4가 된다 라는 건데, R2라는 거는 요 녀석의 외접원의 반지름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보게 되면은 이거 R1 먼저 구합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는 사인 세타분의 x 나누기 2가 돼요. 그렇죠? 왜? 이 각에 대한 사인 값분의 요 x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인 거니까 다시 2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빼기 2 사인 세타분의 y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y가 어떤 관련이 있다고? x에다가 코사인 세타 배 관련이 있다는 거죠. 닮은 비가 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y는 x 코사인 세타. 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y 자리에 x 코사인 세타 써놓게 되면은 따라서 씁시다. 4 사인 제곱 세타분의 x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 값이 얼마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야? 몇 분 되죠?
x가 얼마라는 거야? 4라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4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x제곱이 16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케이. 정보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굉장히 이제 이제 해야 될 것이 많이 줄어들었고, 정보가 아니라 제가 이제 좀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집중하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PDE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그래서 요거의 외접원을 또 쓰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게 지금 직각이었으니까 이거 직각. 그러면 이 각과 이 각 합친 게 파이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R3는 이 사인 파이 마 세타분의 뭐가 된다? 요거 y가 된다. 근데 y라는 녀석은 뭐가 된다? x에다가 코사인 곱한 거다. 그렇죠?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얘는 사인이랑 똑같은 거죠. 사인 세타분의 2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탄젠트 세타분의 2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각에 대한 뭐 삼각비 하나만 알면 탄젠트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자, x4였던 걸 이용합시다. 4였던 거. 이게 x와 코사인 사이 관계를 준 거였잖아요. 이 식을 보시게 되면은, 그죠? 우리가 24 코사인 세타라는 게 뭐라고? 25 빼기 16, 9라는 걸 알고 있어요. 구했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24분의 9라는 거고, 그러면 한번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세타 있을 때, 그죠? 빗변분에 맞닿아 있는 변이 24분의 9라는 거야. 여기가 24라고 하면은 9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길이를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이게 필요하죠. 이거는 24제곱 576 구해줘. 81 576 빼기 81하면은 480 잠깐만 576 81 485가 되나요? 네, 이렇게 495 아닌가? 그렇죠? 네, 이렇게 되죠. 계산력도 떨어진다. 네, 맞죠? 네. 그러면 루트 495 탄젠트 세타라는 게 9분의 루트 495인데 루트 495는 얘가 495가 9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9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러므로 넓이 A는 R3 제곱이죠. 그렇죠? 파인 떼버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야? 3 루트 55분의 그렇죠? 9, 28인 거니까 이거의 제곱이죠. 그렇죠? 약분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닌 55분의 36이 된다.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55배한 거죠. 네, 55A는 36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9번의 정답은 36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대망의 3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잠시만요. 네, 30번. 새 실수 ABK에 대하여 함수 fx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차 함수처럼 보여요. 그렇죠? 2차 함수네요. a가 0이 아니니까 k 전후로 이런 2차 함수와 이런 2차 함수들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이 쥐란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이 좀 특별합니다. 어떤 극한 f분의 절대값 f라는 그 함수에 어떤 x라는 점에서의 우극한과 저극한의 차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건 읽어보죠. 임의의 실수 알파에 대하여 f의 알파로의 극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fx가 지금 k 미만일 때 나와 있는 게 이거 2차 함수, k 이상일 때 나와 있는 게 2차 함수 라고 한다면 사실상 k 전과 후에서는 이런 극한의 존재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그 경계 k에서 존재하는데, 그때 존재한다, 이 극한 존재한다라는 건 좌우극한 똑같다. 그러니까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뭐야? f 그러니까 리미트 x가 k로의 우극한, 그렇죠? 이거랑 좌극한이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연속 얘기하면 되는데 이 범위가 극한까지여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못하겠습니다. 자, 나조건 보겠습니다. gx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와 이 로그 함수의 절대값 취해지고 있는 녀석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5개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일단 마지막에 생각해야 돼. 왜? 이 gx 이거 그래프를 일단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g를 좀 다 파악한 다음에 얘랑 그래프 교점 5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 g 값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를 조금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함수값들이 f의 그래프를 대충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k 전후로 2차 함수 그리고 연결이 됩니다. 얘가 2차 항기수가 부가 달라져요. 한 녀석이 아래로 볼록이면 나머지 녀석 위로 볼록이고, 그렇죠? 한 녀석이 위로 볼록이면 나머지 녀석 아래 볼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은 뭐 대충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래로 볼록이다가 다시 뭐 위로 볼록이 뭐 이런 상황. 이게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는 좀 일반적인 fx의 개형이다. 여기가 k라고 한다면요. 그렇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어떤 걸 좀 따져봐야 되냐면 이 g 이거 있잖아. f분의 절대값 f 이거. 자, 한번 제가 예시를 그냥 들어볼게요. 이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f가 이렇게 그냥 있다고 보겠습니다. x축이 이렇게 있어. 만약에 점 제가 그래서 5개를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x1, 여기 x2, 여기 x3, 여기 x4, 여기 x5 해서 x 1, 3, 5는 각각 이렇게 양수인 거, 여기 음수인 거, 양수인 걸 좀 대표한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긴 갈 필요 없는데 4개만 해보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g x1을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t가 x1을 향할 때 ft분의 절대값 ft 빼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얘가 우극한 빼기 저극한. 근데 x1이라는 거는 여기서 함수값이 양수인 거 그냥 얘기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벗겨집니까? x1보다 살짝 큰 쪽에서 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오는 상황에서도 f 양수예요. 그냥 이렇게 벗겨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극한 이렇게 온다고 할지라도 얘는 그냥 양수니까 벗겨질 거예요. 결국에 뭐가 된다는 거야? 얘 다 1 된다는 거야. 1.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0입니다.
제가 x1이라는 거는 f의 함수값이 양수인 그런 점을 대표한다 얘기했었습니다. 얘 0돼요. 또 x3를 한번 조사해보죠. 마찬가지입니다. 리미트 t가 x3로 갈 때 뭐? ft 분의 절대값 ft 빼기 리미트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x3로 갈 때 얘가 또 이제 전후가 있을 텐데 우극한, 좌극한 하게 되면은 어떻건 간에 얘는 음수예요. 함수값이. 그러니까 얘가 벗겨지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도 튀어나오죠. 그렇죠? 그럼 각각 값이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나온다고. 저희가 마이너스 1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 1 나와. 어쨌거나 빼면 뭐 된다고? 0 된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뭐야? 이런 함수 f에 대해서 x축값 맞닿는 x2 내지는 x4 이런 절편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는 싹 다 g를 어떻게 만들어? 0으로 만들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조사해봐야 되는 게 이거죠. x2랑 x4. 제가 그래서 이거 잠깐만 지워두고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써보죠. gx2는 또 써보죠. 리미트. 자, 잘 보세요. x2 우극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얘가 이렇게 온다고 봐봐. 파란색 쓸게요. 이렇게 온다고. f가 음수입니다. 얘가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묶여져요. 그렇죠? 저극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와. f가 어때? 음수야. 아, 양수야. 그러니까 그냥 벗겨지죠.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1. 이 값이 얼마? 1.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1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 점에서 g의 값이 마이죠. 마2를 찍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x4 가보자. 이번엔 제가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이런 상황에서 자, 보세요. 우극한 보죠. 어때? 이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f 플러스이지 않습니까? 예? 그냥 벗겨져요. 이렇게. 좌극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잖아. 얘가 마이너스 취해서 벗겨집니다. 얼마예요 이거? 1이죠.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빼면 얼마야? 2가 됩니다. 그러니까 x축과 맞닿는 점에서 얘가 뚫고 올라가는 거, 이런 상황에서 함수값은 뭐가 된다고? 2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자. 이제 케이스를 이거 잠깐 지울게요. 그러니까 공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아까 f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그려지는 거 한번 생각해 봤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 한번 그려보죠. 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 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x축과 맞닿는 점이 뭔가 중요하다고 좀 일단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일단은 케이스를 되게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x축이 이렇게 있다 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G라는 거를 제가 그 아래에다 바로 그릴 텐데, 얘 어때? 뚫고 내려가요. 이 파란색과 같은 양상을 찍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때 함수가 얼마나 그랬어? 이때 함수가 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가 너무 밑이랑 붙어 있으니까 좀 위에다 그리죠. 이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리고 이런 포인트 어때요? 이런 포인트 올라가죠. 이랑 같은 양상이지. 이런 점에서 함수값은 얼마라고? 2라고. 그래서 이때의 값은 2를 찍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뚫고 내려가니까 얘도 마이너스 2를 찍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f가 이런 양상이라고 한다면 그때의 g를 다시 한번 이제 그려보게 되면은 이때 값이 각각 여기가 마이너스 1을 찍고요. 여기가 2를 찍어요. 나머지 점들 어때? 다 0이죠. 그렇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이 그래프가 과연 여기 있는 요 로그 함수 절대값이 있는 거랑 좀 5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자고. 그렇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요 꼴을, 그렇죠? 요거 그래프 모양, 원래 로그 함수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절대값 쓰면 이렇게 V자 모양이 되겠죠? 마 4배 있다는 건 뭐예요? V자 뒤집힌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려질 거예요. 이런 양상입니다. 얘 그래프가. 얘가 과연 얘랑 교점 5개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볼 거야. 근데 선언을 하겠습니다. 가능해요. 어떻게? 얘가 이렇게 된다면. 그렇죠? 교점이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 여기서 3개, 여기서 4개, 5개가 되니까. 그렇죠? 여기가 다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제가 케이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정답인 케이스를 바로 확인했어요. 네. 그래서 이 케이스가 맞다라는 거고, 나머지 케이스들은 한번 좀 공부 다시 해보시면서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럼 정답을 이제 내겠습니다. 마무리 계산 해보죠. 이때 우리 이용하지 않은 게 뭐였냐면은 이 높이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요. 그렇죠? 여기가 2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들, 언제 이런 점들을 갖는지 x값들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추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마이너스 4 절대값 로그 2의 2분의 x 더하기 2라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2일 때, 즉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 값이 1이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이렇게 풀게 되면은 얘가 1이 되려면은 뭡니까? 절대값 안에가 1이거나 마일이거나 해야 되는 거죠? x가 4 또는 1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때 이 순간 x가 4인 거고요. 여기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마이너스 4 절대값 로그 2의 2분의 x 더하기 이 값이 얼마일 때? 2일 때. 그러면은 뭐예요? 이 값이 0이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 x값은 얼마입니까? 진수가 1일 때인 거잖아. 그렇죠? x가 2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포인트가 2야.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위에다가 써주게 되면은 요때 이 x가 1이고 요때 이 x가 2고 요때 이 x가 4다. 우리 요거를 밝혀내는 이 과정이 길게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자, 그러면 명확하게 이걸 얘기할 수 있어. 자, K가 어디에 쓸지 사실은 잘은 모르거든요. 지금 이 그림처럼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다가 1 대입하면 0이어야 돼. 그리고 아래에다가 4 대입하면 0이어야 돼. 그렇죠? 2라는 녀석은 위에서 발생할지 아래에서 발생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케이스. K가 2보다 크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 상황일 때, 그러면 이 1과 2는 어디서 나와야 돼?
요 녀석은 0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ax제곱 더하기 2배의 b 마 3 x 더하기 a제곱 마 3은 0. 이거의 두 근이 이게 1이랑 2가 나와요. 네. 그러면 뭐 할까?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보죠. 두 근의 합은 그러면 a분의 3 마이너스 2b 요 값이 얼마? 3이고 그리고 a분의 a제곱 마 3이 얼마다? 얘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a에 대한 것만 있으니까 이거로부터 a제곱 마이너스 2a 마 3 이게 인수는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 왼쪽에서 아래로 불러기해야 되는 거거든. a3 나옵니다. 그렇죠? 이때 b가 뭐가 나와요? 이때 b가 a가 3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3 빼기 2b가 9여야 되는 거잖아. b는 마 3 나오겠다.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 상태로 한번 다시 k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k를 구한다는 건 둘의 뭐예요? 요거와 요거의 교점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써보겠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6 이라는 게 위의 부분 그리고 아래 부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 계산 틀리면 안 된다 이거 그리고 더하기 x 그리고 8이죠. 이게 같다라고 놨을 때 그 k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11x 빼기 2는 0 이거로부터 교점의 k인 거예요. x는 2a분인가 8분의 11 풀마 루트 11의 제곱 121 마이너스 4 곱하기 4 곱하기 32 해주면 되겠죠. 마 32 그러니까 121 더하기 32 하면 되겠죠. 그래서 153 냅니다. 요거는 8분의 11 풀마 그 153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9 곱하기 17입니다. 3 루트 17이야. 근데 이게 어때야 되는 거야? k가 2보다 크고 이렇게 4랑 4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죠. 2랑 4 사이에. 그렇죠? 여기가 4가 빠졌네. 맞습니까? 네. 그럼 요것 중에서 2랑 4 사이에 있는 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하기를 바꾸면. 왜? 루트 153은 루트 144랑 169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12점 얼마라는 거거든. 이게 기껏해야 뭐야? 8분의 11 더하기 10점 얼마? 23점 얼마? 8분의 23점 얼마? 그럼 얘는 약 3쯤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났네. 얘가 K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K는 8분의 11 더하기 8분의 3 루트 17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P랑 Q가 지금 여기 보면은 각각 8분의 11과 8분의 3이죠. 둘이 더하면 8분의 14인가요? 8분의 14는 4분의 7이죠. 이거는 해서 28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이 28이다. 네.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풀어보고 왔는데 막상 해설하려니까 되게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급컷이 왜 그렇게 낮게 나왔는지가 이제 다시 한번 해설 강의를 찍으면서 알 수 있게 되었고, 제가 풀이를 조금 생략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 강의 들으시면서 좀 이해 안 되거나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빠르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 너무 듣느라 수강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어서 그 중간고사 대비 컨텐츠 같은 거를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